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분들 모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물 건너온 분들, 제 소중한 분들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눌 건데요. 각자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각자 소개요. 저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왔고요. 제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살면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 찾아보다가 반민특위에 완전히 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선분, 진분이랑 위분이랑 다 같이 하는 이야기로 듣고 제가 정말로 많이 개혁돼서 사람이에요. 개조됐어. 아니, 제가 사실은 고려대학교 나왔거든요. 82년도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학교가 전경이 없는 날이 없을 만큼 데모를 할 때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전경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경을 한번 꼬셔먹거나 이러면서 몸이 산지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시사적인 것도 전혀 관심 없었고 왜냐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언제 바뀌라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우리 딸이 21살에 미국 나이로 21살이니까 21살이 되고 제가 우연히 그냥 시간 땜빵하느라고 이렇게 보다가 반민특위를 듣고 반민특위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그냥 지나온 세월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너무 이렇게 듣게 되니까는 내가 그냥 있어 온 것이 전부 다 제가 사실 크리스천이거든요. 아니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완전히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민특위를 들으면서 완전히 설교야 저한테는. 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읽으면서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뭐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험불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뭐 이러는 거 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 하고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말씀하고. 그러니까는 반민특위를 들으면서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향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하고 반민특위를 들으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사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민특위를 열심히 듣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제 스스로 내가 완전 개조가 됐구나. 린다 네. 성이요. 네, 아니요. 한국 이름으로는 모영임이라고 해요. 저희 남편 성이 뭐고 저희 원 이름은 문영임. 네. 옆에 또 한 분 더 계신데 무명씨. 무명씨.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휴스턴에 살고 있는 무명입니다. 너무 좋으세요. 영어 발음도 너무 좋으시던데 통역하시고 이런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이천을 건너온 정의충만 선입니다. 아니 정말 오늘 원래 그 막국수를 녹음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물 건너서 귀한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밥숟가락 얹었죠.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 녹음하고 주권방송 이제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또 딴에는 이름이 방송이니까 방송국의 면모가 이제 뭐 어떤가 이러고서 보시려고 오셨는데 굉장히 진짜요? 깜짝 놀라시면서 아주 순간적인 저희 녹음 제의에 응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영광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나누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서로 뭐 또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마음 떠드십시오. 아니 저희는 마침 두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마침 주권방송에 또 오시고 싶으시다고 한 날이 또 이날이고 이래갖고 두 분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오히려 땅이 넓습니다. 네네. 미국은. 미국이 굉장히 넓은 나라구나. 저는 라디오 반민특위 팬카페 모습에서 카페 이름 보면 다 아는 거라는. 어떻게 또 같이 늦게 왔어요. 네. 원래 약속은 2시인데 두분 다 2시로 4시에 약속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인 줄 알았어. 혹시 이름이 동명이 아니 내가 아침에 전화할 때는 전지 금방 알겠는데 아까 지하철에서 받으실
나 아까 한번 출발할 때 전화할 때는 아까 2시에 오신다는 누가 그랬는데 무슨 더 다르게 받는 거서 내가 2시에 온 다른 사람이 헷갈리는 건지 내가 지금 막부쯤부터 늦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2시에 온다고 기다리시는 거야. 아니 여기서도 다 전 직원이래 봐야 뭐 의미가 없지만 전 직원이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분이신가? 그분이 오신가? 막 이런. 근데 다른 분이 오신 거야 지금. 깊이 있으신 분, 얕은 사람. 근데 한 분은 인디애나 폴리스. 예, 폴리스에서 오시고 자꾸 인디애나 존스라고 얘기해요.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오시고 한 분은 휴스턴에서 오시고. 휘트니 휴스턴하고 달라요. 두 분이 막 계속 인사 나누고 계셔. 아니요. 근데 저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잠깐 이제 뭐 친정에도 다니러 오시고 여행도 하러 오시고 뭐 이렇게 오셨는데 굳이 또 이제 주권 방송이라는 안 유명한 존재감이 매우 미미한 유명한 방송이에요. 정말 유명한 방송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방송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네,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두 분이 원하게는 이제 이런 이제 대한방송 이런 걸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소식을 많이 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너무 온 국민이 지금 정말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인데요. 세월호 이거 관련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그리고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이 되고자 막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었어요. 예. 막 못 움직여요. 정말로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막 따라하는 거지. 아니, 직접 풍목항에 다녀오셨다고. 예, 다녀왔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지만. 네. 네, 너무 이렇게 막상 가니까 정말 바다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부산에 있어서 바다를 이렇게 항상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팽목항은 정말 내리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갈 때는 뭐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사진을 한 장을 못 찍고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나서서 될 그게 아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이제 크게 이제 언론에서 해줘야지 이런 개인이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막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진짜 어디서부터 뭘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이런 대체 언론이라는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예. 그전에는 그냥 제가 아는 방송은 뭐, 메인 방송들, 방송들밖에 몰랐죠. 예,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을 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정치적, 한국 정치. 하수 갔어도 몰랐어요. 이런 방송이 있는지 몇 년 안 돼요. 2, 3년. 저도 반민특위 들으면서 이 주권방송도 반민특위라는 것이 그냥 한 프로그램, 그냥 유튜브에 하나 뜨는 그냥 어떤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띄워주는 데가 주권방송이라고 써져 있어서 주권방송은 또 뭐야? 그리고 인터넷에 주권방송 찾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권방송이라는 게 알았죠. 저도 얼마 안 지났어요. 하기 여기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는가? 네, 그렇죠. 막 들어가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방송한다고 막 준비할 때 누가 어떤 분이 뭐 밥 사다 주고 뭐 공연하고 그런 것도 깜짝 놀라서 100원 이상이에요. 네네네. 정말 올해는. 아니, 저는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에 계신 엄마들이 한인 엄마들이 사실 참 많은 교포분들이 계신데 가장 먼저 이제 우리 교포 사회에서 눈에 띄게 움직이셨잖아요. 움직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녀 사냥에 집중 포화를 받기도 하고 그 한국의 뭐 여당의 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그런 뉴스 있잖아요. 해외 교포들이 세월호를 걱정해서 움직이고 막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촉구하고 이런 내용이 그 뉴스를 보면 왜 참담한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엄청 참담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황우여 씨 이런 경우에.
이왕도 대표.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교포들의 움직임 자체가 왜 참담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 사람들이 참 참담한 것 같은데요. 참담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외계인이야 싶을 만큼 참담한 기분이 들어. 근데 그렇게 느끼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 90, 80, 한 89%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우리 딸이 어제 그 남산 한옥마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그걸 보면서 그러면 한국이 언제 이렇게 이 한옥마을 생활을 하다가 디벨롭먼트가 됐냐, 기간이 얼마큼 됐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2조 말기에서 일제로 넘어가서 독립하고 이렇게 하면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밖에 안 됐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러면은 그 동안에 다른 나라가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할 동안 한국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발전이 일본이 들어와서 시작은 했지만 발전하고 100년 만에 이렇게 된 것도 놀랍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그렇대. 그렇지만은 아니 다른 나라에서 전기 만들고 시설 막 개발 과학적인 개발이 막 일어나고 발견하고 이럴 때 한국은 도대체 뭐 했길래 아직 그때까지도 이렇게 하고 살았었냐고. 그런 것처럼 주권 방송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한 80% 국민들이 알아야지 되는데 80%의 그 모르는 국민들이 왔었던 것이 꼭 우리나라 이조식교 한 500년 역사처럼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요. 왜냐면 오면서 이 팟캐스트 이런 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송이 있지만. 근데 공항에 비행기 타면서 마지막에 여기 오는데 이제 아무것도 볼 게 없다가 마지막에 동경에서 여기 올 때 비행기를 타면서 보니까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가워서 신문을 거기서 내가 주워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가서 이제 건드리지만 않아야 될 것 같아갖고 나는 내가 이거 신문 가져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갖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 갖고 들어오더라고. 그럼 또 다 가져가면 모자를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승객 그 승무원 보고 신문이 아직 남아있으면 하나 갖다 달라고. 근데 신문이 종류가 몇 개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겠대. 그냥 찾아보고 갖다 주겠다 이러더니 신문을 종류별로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매일경제하고 조선일보예요. 그 조선일보를 그래서 내가 한겨레 신문이 있으면 갖다 달라 그랬는데 못 알아듣죠. 내가 주소 쓰면 찾았을 텐데 조선일보에서 하필은 조선일보가 그것밖에 더 있겠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80%의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써놓은 거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엿같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문을 읽으니까 완전히 이거 옛날에 북한에서 뭐 빨갱이 교육반이 이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세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80%가 이조시대 그것처럼 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 우파다 뭐 보수파다 뭐 그런 말로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뭐 진보다 뭐 이것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종북 종북 뭐 그것도 아니고 그게 그 우파다 종북이다 이런 말 상관없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조중동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나 이렇게 반공으로 하는 것에 너무 세뇌가 돼 있어서 개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많이 세워왔는데 그 10%에서 이제 거기서 움직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82년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변화가 많아야 할 때 다녔는데 나도 무관심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살기 편해요. 그리고 자기 관심하는 대로 편하게 막 하는 대로 나갈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 근현대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는 거를 캐고 거기서 역사를 바로 하겠다고 하는 반민특위 이 기업분들이 계속 반민특위 깐대기를 얘기했죠. 난 정말 그걸 깐대기를 나서라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바꿔가겠다고 생각하는 젊잖아요. 아직도 보니까 아직도 애기들이 어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대학생들이 그런 걸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한 사람들 같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대학생들 보면은 진짜 신기한 정말 신기한 그죠. 그저께 밤에도 예 60명이나 연행되고 너무 막 가슴이 이랬어요. 아팠어요. 고등학생도 사실 잡혔고 그러니까. 근데 그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방 조치했더라고 바로.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대한 언론과 이런 것도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그런 또 어떤 녹음을 하고 계시다고 모명 씨께서 이런 건 다 아시는데. 그러면 다 알아. 다 아시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정보 때문에 막 이렇게 찾고 이거 그냥 미국 사실 언론을 보면 이제 이거 좀 문제 있네라고 하면서 문제인식이 드니까 또 정보를 나름 찾아보는 거잖아요. 찾아보시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요. 사실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유병원 하나 찾느라고 뭐 온갖 공권력과 온 뉴스가 다 떠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건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80%가 조중동을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한 거는 80% 이상이 조중동에 노출돼서 영향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아요. 예, 그런 게 참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바라보는 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한인 엄마들이 한국의 이 세월호를 바라볼 때 그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상황 있잖아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국민들을 감시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무명 씨. 저는 이렇게 국민과 정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같이 한 배를 타고 가지만 나라가 국민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정부는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으로서 정부를 버릴 그 라이트이 있어요. 자격이 있죠. 네, 자격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부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국민이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좀 그거를 감안하고 또 정부도 그렇다고 또 국민의 모두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평정을 찾고 거기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정부고, 그러니까 진짜 심부름꾼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참담하다. 참담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데 말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하고 또 그걸 더 넘어서서 그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말한 거가, 그러니까 뉴스에 낸 게 꼭 나라를 비판했다 생각하는데 나라를 비판한 게 아니거든요. 예, 무엇을 잘하고 있나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한 거니까 오히려 정말 수준을 높이는, 세계에는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 있구나. 그러면 정부도 그냥 생각할 때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왈가왈가 참담하다, 나라를 그렇게 했다, 욕되게 했다. 절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를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저희 심부름꾼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종한테 너 잘했어 잘못했어 물어보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나라를 욕되게 했냐. 왜냐면 우리는 코리아지 파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아니잖아요. 박정부가 아니고 말해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 해외에서 박정부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외국은 다 알아요.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절대 욕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 그런 위상을 오히려 해외에 알려서 이 사람들이 정말 외국에 나가면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어디에 붙어있을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정말 미미한 나라인데. 일본, 중국 그 사이에. 그럼요. 그냥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중국의 한 도시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광고를 해서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고 이렇게 정말 사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문사가 그냥 내주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광고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다 리서치를 해서 다 확인을 하고 그게 진실이면 내주고 아닌 거는
안 된 배지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그렇죠. 공신력이 있죠. 전 세계적 공신력 뉴스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이름을 밝혀주는 진짜로. 정말로 하와이에서 뭐 독립자금 걸었다고 사탕수수 그 노동자로 가갖고 독립자금 걷어서 지원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 이후로 이게 큰 사건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인터넷이라는 그러니까는 어떤 블로그 하나인데 거기 안에 그냥 한번 썼던 글에 맞아 하고 전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거기에 모일 수 있었다는 아니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트를 보고 이게 맞다 하고 다 동참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각 도시에서 다 똑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들한테 와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 가서 우리나라 싫다고 이만 갔든 그냥 어떤 상황이 갔든 간에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줘야지 된다고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아무 저기가 없었다고 해도 미시에서 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미주 엄마들이 전부 다 세월호 엄마를 걱정하고 세월호가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것에 정부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가게끔 도와주겠다는 해서 일어난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든지 한국에 있는 언론이든지 정말로 고맙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떠나 있지만 우리나라를 걱정해주고 지원해주는 여러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을 만큼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게 들어오는 엄마들이나 거기 떠있는 글들을 보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국에 대해서 이만큼도 애착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다 한국 사람 아니야. 우리 그리고 엄마 언니 다 여기 살고 내 형제들 다 여기 있으니까 와 월드컵에서 4선에 들어가고 1등하고 그런 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엄마들이 한국을 걱정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거나 더 많은 밸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봤어요. 또 한옥마을 가셨다고 했는데 남산에 근데 거기서 그 한옥마을 그 수준에서 빌딩이 서고 막 이런 발전이 불과 100년 사이에 됐다는 게 놀라운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도 왕정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대통령을 여왕이나 황제처럼 떠받들고 감히 국민이 어떻게 어디 해외 교포들이 어떻게 뭐 이런 짓을 해? 정부에 뭐 얼굴에 먹칠을 했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인가 보네? 왜 정부에 먹칠을 했다 그러지?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고방식 수준 아직도 조선시대에. 그렇죠.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런 게 진짜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걱정이고.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주 한인총연합회 이런 데서 이제 일제히 불고이라도 이러면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의 우리 뜻있는 이 세월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일정 이제 움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건 사실 소시민의 삶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만큼이 또 용기가 필요한 게 우리 살아간 생활을 하는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움직였는데 미주 한인총연합회가 이러면서 막 성명서를 막 발표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미주 한인 뭐 총연합회 이런 게 사실은 교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죠? 자기들끼리 10명 모여서 자 네가 회장해. 그래, 오케이. 너 하고 자기들끼리 명함 파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저가가 의심하기로는 그냥 의심이 되는 것이 한인이 물론 큰 도시에 살면서 한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들이 그렇게 하루에 이렇게 빨리 모여가고 회의를 해서 광고를 내자고 결성한다 그럴까 또 모임을 해서 어떤 결론을 추려 나가기까지 그 자리까지도 가지 않고 광고를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그 광고가 물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그냥 돈 안 받고 길에 있는 신문들. 그렇죠. 찌라시. 무가지. 광고지. 무가지 신문사에서 이렇게 낸 게 아니고 미주에 들어와 있는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 그 신문에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한인 총연합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개인이 한 거나 거기 마찬가지로 중앙일보사에서 한 거죠. 한국에 있는 중앙일보사에서 이거 뭐냐 이거 하나 내라. 뭐 자기네는 진짜 1원 한 푼 안 내고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네. 아줌마 신문 한 번 내려면 몇 천만 원이지만 20불씩 10불씩 막 4천명 명이 모아갖고 돈을 모은 거지만 네네. 그거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신문사에서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한 페이지 그러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나온 그 많은 연합체 우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 신문 자체가 정말로. 한인 신문이랑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인 신문이나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같은 수준으로 보시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한국 신문들은 공짜 신문이에요. 정말 미국에서 중앙일보 한인타운이나 광고지 때문에 뭐 한 1불 뭐 이렇게 벼룩 신문 수준이에요. 이런 뭐 진짜 여기서 죄송하지만 여기서요 지금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총연합회에서 광고 전부 다 냈잖아요. 걱정하실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을 볼 때 너무 비례적으로 보도해. 그러니까 자기 전부 다 조작이죠. 벼룩시장에 그러니까 낸 거고. 네, 벼룩시장에 낸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네, 아니 벼룩시장만도 사실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공짜로 받는 신문들이에요. 저도 사실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워낙 인디애나폴리스는 조그매요. 뭐 해외 외무부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로는 한 몇 명 정도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기는 이렇게 부닥끼는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부닥끼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150가구가 부닥끼고 사는 것 같은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자로 이렇게 오래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3,000명, 4,000명 정도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신문이 없어요. 무가지도 안 들어와. 아무 매체가 없어요, 우리는. 네네. 전부 다 그냥 시카고랑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급하면은 다 시카고로 뛰어 올라가고 뭐 한번 요번에 한번 장 좀 잘 볼까 싶으면 시카고로 올라가지. 그래서 장도 안 보는데 거기서 저가 그냥 개인으로 신문을 내봤었거든요. 저가 작성해갖고 신문을 내봤거든요. 신문을 내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제 제가 가져가지도 않죠. 내가 다 갖다 줘야죠. 식당이라든지 뭐 한국 식당 조그만 거라든지 식품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갖다 주면 되게 반가워하고 가져가요. 아마 벼룩시장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제가 만들었던 제가 개인적인 만든 신문이나 아마 시카고에 있는 벼룩신문이나 수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프린트하고 나오는 거야 부수나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이 한인들이 접하는 이게 신문이라고 이렇게 접하는 그 밸류를 할 때는 전혀 그 벼룩신문이나 이 개인신문이나 이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서 그거를 다룰 이유가 없는 것을 전혀 상관없이 이 세월호 사건을 정부에서 커버하고 싶은 그거를 지금 언론에 발벗고 나서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벗고 나서서 해주는 차원으로 정말 큰 이슈가 돼서 정말 건수죠. 왜 우리 기사 뭐 한두 가지 갖고서는 막 불려서 막 길게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무가지 신문에서 광고 나온 거를 그러니까 본사 중앙일보에서 만약에 야 한 페이지 써라 해갖고 프론트 한 거를 갖고 여기 방송사에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한 거지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연합회 주최 광고였어요. 네, 왜냐면 그 연합회라는 게 사실 1인일 수도 있어요. 자기 그냥 타이틀 걸면 자기 거예요. 자기 그 연합회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저도 상공회 실체가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상공회에서 저가 보지도 못하다. 총무예요. 상공회에서 날 뭐라고 불러? 사무총장이래.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 사무총장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회장 한 명, 사무총장 한 명, 거기 두 명이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상공회에서 미국의 진실이 너무 밝혀지면 안 돼요. 저희 너무 없어요. 사무총장이 저가 한 2년 그것도 저가 일하느라고 제 퍼스널한 일 때문에 그 신문하고 그 사무총장하고 이제 나 이제 그거 못하겠다고 신상 노출 많이 하시네. 못하겠다고 딱 그만뒀거든요. 나 이거 못해요. 내 은행 장군이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예 인디애나폴리스 상공회의소가 없어질 뻔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래
맞아. 그래서 상공회의소랑 아니, 정말로. 제한군인의 뭐 이런 이름이랑 한인총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던데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창피하게도 아니에요. 그 한인회라고 간판을 걸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일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장이라고 나와도 저희가 누구지? 하고 그런 협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떨 땐 정말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막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들끼리 뽑은 거 한 10명 모여서 야, 너 회장하고 이번 회비 많이 낼 사람 그래서 회장 뽑아주고 그러면 그 회장이 자기 뭐 사위나 뭐 너 총무해.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제한군인회하고 또 한인회하고 상공회사하고 또 통일 뭐 있죠? 통일주체연합인가? 통일주체연합 관심도 없습니다. 본 적 그 읽지도 않으니까 모르세요? 박정희가 세웠던 거. 네, 그거 통일주체 뭐 그거 있어요. 그거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제대로 공신력 있는 아니 그런 그거 모임이 지원금이 아니면 많이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 많이 나와야지 해외에 있는 우리들한테도 뭔가 알려줘야죠. 근데 지원금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지 않아요?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빨리 예. 와가지고 분명히 왜냐면은 그 협회를 들어가면 뭐 한국에서 지원하고 한국에서 뭐라죠 그 한글 학교 그것도 또 다 교육부에서 다 지원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재외국민회라든지 통일주체라든지 뭐 실업인 연합회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국에서 지원한다는 것까지는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누구며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썼는지 무슨 일을 해서 썼는지 예산이 엄청나던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없었죠. 그러니까는 그 돈을 계속해서 받아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돈을 계속 받아 쓴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뭐 말을 하겠어요.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고도 어용이고 이 돈을 받고 주는 사람도 사실 국가적으로 정식적인 국가와 국민과 이런 관계로 봤을 때 그것도 사실 사기하고 있는 거를 몰랐던 거죠. 우리 측에 그런 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사기하는 걸 덮으려고 광고를 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해외에 이제 영사관들이 다 있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그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때 이제 영사관에서 왜 공문 조작해서 보내줬잖아요. 공문서 위조해줬잖아. 남의 나라 공문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려졌는데 사실상 영사관에 뭐 부총영사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국정원에서 앉혀놓은 그렇죠.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그 외교라든가 한국의 내치도 마찬가지지만 주로는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권익과 이런 것들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는 아니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워낙 안 했으니까 바라지도 않는데 이런 실제적인 사고가 났을 때에 사람을 이렇게 리드해줄 수 있는 커버하지는 말아야지. 사실은 사실이고 알릴 건 알리고 그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요번에 영사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일 같은 것들이 그냥 그거를 다 이렇게 커버하고 막는가. 애비 못해.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 애비 하잖아요. 애기가 뭐 촛불에 이렇게 대보려고 그러면 애비 이러잖아요. 애기들한테 뭐 애비 이러잖아요. 이거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죽어서 내 자식이 죽은 것 같은 심정으로 엄마들이 그냥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모인 것 뿐인데 아니 누가 우리한테 애비라 그래.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누가 애비할 게 어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든 내치든 간에 전부 다 애비야. 애비야. 왜냐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애비야. 감시, 애비할 게 있지. 감시 통제하는 거를 모든 시스템이 돼 있는데 보니까 내가 요번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내는 광고에 대한 반응과 그 대응들을 또 보니까 이건 교포사회도 역시 똑같이 기본 영사관이 하는 일을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온갖 쓰레기 같은 걸 하면서 있잖아. 그런 얘기
미국에 있는 엄마들을 막 성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거가 댓글 장난 아니거든요. 유가족들한테 그 돈을 갖다 주지 뭐 거기다 썼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부터 뭐 남편 뭐 기러기 아빠로 남겨놓고 거기 가서 말 같은 일을 해야지. 진짜 쓰레기 같은 거 다 내요. 정말 일배 수준 다 드러난 거지. 아니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 영사관으로 왔다 뭐 대사관이다 그러면은 뭐 쫄아요? 전혀. 아니 뭐 거기서 뭐 우리를 좀 도와줄 거다, 우리 실생활하는 걸 도와줄 거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왜냐면 전혀 우리하고 그런 건 못 느끼고 살거든요. 저희가 영사관에 갈 일은 딱 하나, 여권. 그러니까. 여권 갱신하러. 그거 말고는 사실 영사관의 임무가 물론 나름대로 뭔가 하시고 있으시겠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이제 일부 이렇게 좀 감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예, 그거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 인물들이 발동된 거죠. 예, 왜냐면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영사관과 저희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전혀 없죠. 전혀 또 없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에 나와 갖고 있는 영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좀 국가적인 공무원이고 우리 국가 위신을 세워줄만 하시고 어떤 거 어떻게 국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관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관적인 일을 하시는 풍모가 해주실 아닌 거죠? 거다. 예. 그런 거를 해주실 거다. 이런 어떤 신뢰감이 있는 영사부를 별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사실. 네. 왜냐면 저는 시카고에서 살았지만 아틀란타에서도 살았었거든요. 아틀란타에서도 정말 영사라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 만큼 걱정되게 한심하게 사세요. 그런 거 참 많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뭐 어디 감질 뭐 다르겠어. 한국에 뭐 있고 공무원 그래서 똑같겠지. 아니 뭐.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영사관 대사관으로 나오신 분이래.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러잖아요. 전 처음에 그랬어요. 예, 우리 아파트 옆에 사시는 분이 아틀란타의 대사관의 영사관이시라고 그러셔서 내가 영사관이랑 같이 살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파트 잘 구했네. 이러고 동네 잘 왔네. 이러고 내가 영사랑 살게 됐구나. 내가 한국에선 꿈도 못 꿨는데 미국에 오니까 한인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내가 영사관에 오신 분이랑 같이 같은 아파트에서 애 학교 같이 보내고 사는구나. 이렇게 정말로 내가 지금 그런 분이랑 살고 있구나 생각해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은 여기서 일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거하고도 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네, 그래서 뭐야. 시정 잡배 같죠? 시정 그렇죠. 잡배. 그래서 왜 비싼 돈 가지고 미국 내가 세금 낸 건 아니지만 한국에 우리 언니는 세금 낼 텐데 우리 엄마랑 다 가족들 세금 낸 돈 갖고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나라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난 거예요. 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꼭대기 가서 그러니까 남산에 거기 가서 얘한테 얘기해줬지만 여기 한국에 제가 여기 들어온 게 지금 14년 만에 처음 아니지. 딸이 같이 있어요? 14년, 16년 만에 여기 처음 와본 거예요. 6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갖고 왔다가는 그때는 어머님이 아프자마자 끝에 장례하고 그런 집 밖에 안 나가고 병원에만 있다 갔기 때문에 요번엔 정말 우리 딸이랑 여행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온 거예요.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펄럭이며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세찬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가쁜 벗들의 말발굽 소리.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오. 내 작은 가슴에 얹어주리오. 누가 내게 탈춤의 장단을 쳐주리오.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오.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원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우는 소리를 들을 테요. 이후 이제 계획이랄까 뭐 있잖아요. 또 이제 미국으로 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가실 거고 이후에 그 미국에 또 가셔갖고의 뭐 계획이라든가 또 이제 한국의 엄마들도 진짜 많이 아파하거든요. 제가 이제 서명을 많이 받아봤는데 서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예, 남성분들보다 압도적으로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30대도 여성들이 지금 이제 하여튼 모성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 세월호 그렇죠. 사건이.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엄마들이나 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로. 정말로 정말로 위로하고 싶고, 이렇게 계속 가지나,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서 고통을 갖고 살지는 않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일이 분리수거를 하는 것처럼 이 생활에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애를 키워야 되는 엄마들에 대해서, 이 한국에 있는 엄마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 됐다 정말로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미안하고, 이걸 바꿔내서 여기서 바꿔내야 되지. 저희야 뭐 우리 집이 바깥에 있으니까 안에서 바꿔내서 엄마들이 정말로 아이들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국의 상황이라는 게 또 아무리 미국에 살고 있어도 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권은 바꿀 수 있지만 나라를 바꿀 수 없는 수준이라서. 나라는 안 바꾸고 싶어요. 네. 얼마나 훌륭한 국민들이에요, 정말로.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대단한 국민들 같아요. 네, 우리 국민, 그러니까 정치 수준이 교포들이 당하는 그 대우나 이 선입견 이런 거에도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예. 한국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렇게 자주 한국을 나오는데 올 때마다 보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게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어려지나 봐요. 또. 그러니까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한때. 그래서 이제 자식이 그 부모님들 부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뭐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렇지만 그게 뭐 그분들이 뭐 그런 서포트를 못 받아서 그렇게 주우신다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제 정말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주면 행활이 안 되시는 수준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정말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정말
볼 때마다 놀래요. 정말 새벽에 나가면 이제 예전에는 왔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뭐 큰 박스들만 주시더니 이제는 정말 길에 쓰레기가 하나 없을 정도로 길을 깨끗하게 주우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는 새벽에 나가면 쓰레기 분리수거 묶어놓은 거기서도 이제 더 쓰레기를 더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 봉투를 뜯고 뒤집어서 쓰레기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고 사실 세계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회사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이라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뭐 연말이고 주말이고 없습니다. 회사에 오라서 일을 하라 그러면 정말 일당백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들 미국에서 세계에서 다 알아줘요. 근데 한국 정부만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 이 국민이 얼마나 우수한 국민이고. 쓰레기 줄게 만들어. 쓰레기 줄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몇천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로 힘들게 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 같은 데는 사실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돈 잘 버시거든요. 왜냐면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재편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청소하시는 그런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이 정말 활기를 차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뭐 작게나마 정말 계속 이렇게 후원도 해드리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작은 바람입니다. 이런 후원의 모임이 끝나지 않고 바람이 계속 이어져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그냥 집에서 그런 인터넷 보고 드라마나 보고 재밌는 얘기나 듣고 뭐 이렇게 정말 가십이나 하고 연예인들 소식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엄마도 뭔가를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단순히 그냥 아줌마가 아니구나.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냥 위인전에서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해서 정말 신문에 글을 냈다는 건 정말 아이들한테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거 봐라. 엄마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냐면 너희들의 목소리도 너희가 내고 싶으면 낼 수 있다는 걸 정말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번에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라.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목소리를 내야지. 그 어느 누구도 너의 목소리를 내주진 않는다. 너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됐고 그게 이번에 이제 광고를 냈던 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우리 법정에 가도.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남길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이제 이런 게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정말 이런 아픈 소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소식으로 큰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한 거를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한 언론이 없어지면 바람은 네네 저희가 종편이 되고 네. 없어지는 그날까지 네네 정말 얼굴을 매일매일 종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할 얘기가 없어서 식사하셨어요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네네. 이 사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민낯이 나타났다 뭐 이러는데 우리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명박 하여튼 정권이 바뀌면서 점점 이분 누구는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수출이 늘었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네. 그때 제일 많이 됐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부가 민주정부든 독재정부든 간에 우리나라는 발전해 오고 돈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건데 그렇게 잘 살아간 건 정말 잘 살아왔죠. 많이 나아졌죠. 근데 그렇게 잘 살아오면서 반대로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내가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단일민족이구나.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좌파다, 보수다, 종북이다 이런 세력 그 단어 붙이지 않아도 그런 단어를 굳이 안 붙인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단어를 만약에 다 붙인다고 해도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한민족이고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로 우리 근성들이 얼마나 악착같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이렇게 어쨌든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는 살아내겠다는 근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가 생명력. 네. 그게 정말 그것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해서
미국에 있으면서 아무 상관없었던 우리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살아내겠다는 것 때문에. 네. 생명력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꽉 차 있는데 이 생명력을 이런 뭐 종북이니 자판이 이런 걸로 커버해서 덮어서 절대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덮으려고 아예 시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많이 먹혀 들어왔고요. 우리나라가 그게. 근데 그걸로만 계속 해왔으니까요. 네.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우리 국민과 민족성은 끈질기고 훌륭한데 정권의 수준을 왜 이렇게 계속 미개할까요? 아우 짜증나. 네, 우리 손님도 오늘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제가 라디오 밤미팅 본편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얼굴도 막 붉어지시고 막. 저는 오신다고 해서 만나뵈러 또 왔는데 마침 또 우리 막국수의 진행자분들 또 오시고 막 이래서 이렇게 됐고 저는 제가 너무 정말 코리아의 아줌마로서 이 두 분을 만나고서는 더욱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아줌마들이 이 엄마의 힘이 우리나라를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월을 보면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캐파시티를 듣거나 우리처럼 이런 생각을, 저 같은 생각을 안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안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도 정말 이렇게 더 퍼져서 안 가르쳐줘서 맞아요. 알게 되면 우리처럼 똑같이. 말 그대로 저희가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잖아요. 근데 진짜 세신 분들 모이셔서 오늘 진짜 해외 특집으로 지금도 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정년들의 센 수다죠. 네, 아주 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을 내서 우리 진짜 근성에 맞게 이후에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에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단일 민족, 한민족이 힘을 모아서 이 진상규명 반드시 이뤄내고 이렇게 진짜 좋은 사회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 제발 프리즈 진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태춘님의 대한민국 실제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그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다 계속 이어가죠.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사랑과 순결이 넘쳐 흐르는 이 땅. 새악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참담한 농촌의 총각들은 말고 특급 호텔 로비에 득식을 거리는 매춘 관광의 호사한 장녀들과 함께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기름진 음식과 술이 넘치는 이 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싸우다가 쫓겨난 힘없는 공손이들은 말고 하룻밤 향락의 화대로 1천만 원씩이나 뿌려대는 저 재벌의 아들과 함께 우린 모두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만족하게 살고 있지 않나. 아, 대한민국, 아,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저들의 염려와 살뜰한 보살핌 아래 벌건 대낮에도 강도들에게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여자들은 말고, 닭장 차이에 방패와 쇠몽둥이를 싣고 신출귀몰하는 우리의 백골단과 함께 우린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나. 아, 우리의 땅, 아, 우리의 나라.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아, 대한민국, 아,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아, 대한민국, 아, 저들의 공화국, 아, 대한민국, 아,